어허, 그게 아니지. 응? 종이를 이렇게 대충 밀면 주름이 잡히잖아. 좀 똑바로 하지 못해? 저희는 인쇄장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인. 뭐야? 이놈이 인쇄를 배우라고 차출 냈으면 인쇄장이나 마찬가지지. 이놈이 어디서 대충 하려고 그래? 자, 임진왜란 후 나라에서는 훈련도감을 설치해 직업 군인을 양성했는데 물자 부족으로 월급을 주기가 어렵자 책을 찍어 팔게 한다. 국가의 인쇄기관인 교소관 장인들이 전쟁 중 다 흩어져 버렸기에 훈련도감 군인들에게 인쇄술을 가르친 것이다. 어허! 이거 이렇게밖에 못 파나? 어? 이놈들아, 내가 대궐의 교소관에서 근무할 때는 이렇게 일을 하면 아주 치독을 냈었어, 이놈들아! 나으리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아유, 나으리! 나으리! 다시는 안 틀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저놈을 매우 쳐라! 예? 전 궁궐에 소속된 교소관의 각자장이었습니다. 각자장이란 나무로 활자를 깎는 일꾼인데요. 일은 그럭저럭 할 만했으나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교소관의 인쇄장인은 사소한 실수에도 혹독한 체벌을 받았지요. 교소관의 인쇄 장인들은 실수한 글자 수를 세어 매를 맞았다. 하나에 오탈자가 있을 때나 먹이 잘못 찍혔을 때 매 30대, 5자 이상을 틀리면 5배의 매를 때린 뒤 근무일자 50일을 취소하니 나라에서 만든 책은 인쇄가 무척 정교했다. 대궐의 장인은 농민들의 군역처럼 기술로서 역을 지는 백성과 노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차라리 군대에 보내주면 좀 좋아. 왜 못하는 기술력을 살게 해가지고는. 아이고, 이 팔자야. 아유. 제가 각자장이 된 것은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 영 제 솜씨에 자신이 없었죠. 게다가 이 일은 글씨를 배우고 책을 다루는 것이었기에 전 무척 갈등이 많았습니다. 온 나라 책을 다 파는 것이 각자 장인인데 그 어떤 양반보다도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인데 저 무식한 나장놈에게 매나 맞는 신세라니. 야 이놈아, 어서 일하지 못해? 예, 지금 곧장 일을 좀 하려고 했었죠. 예. 조선시대 인쇄 출판은 많은 장인들의 역할이 섬세하게 분업화되어 있었다. 금속 활자의 제작 순서를 살펴보자면 맨 처음 책을 찍을 글자본을 정하는데 안평, 대군 등 당대 명필들의 글씨체를 받기도 했다. 글자본을 나무판에 붙여 새기면 목공장에 하나씩 실톱으로 잘라내고 각자장이 정밀하게 글자를 새겼다. 이어서 주물장은 쇠 거푸집에 갯벌에 고운 흙을 판판하게 깐 뒤 나무에 새긴 어미자를 받고 글자가 온폭 들어가게 자국을 내며 거기에 녹인 쇳물을 부어 식어서 굳으면 활자를 두들겨 떼어내고 다듬었다. 글자 몇 자를 틀린 이유로 사원부에 끌려가 호되게 혼이 난 후에 그 벌로 늦게까지 교소관에서 글자를 새기고 있었는데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또다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그 길로 대궐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허. 뭘 가질러 그랬더니 도망을 가고. 더 이상 맞고 살기 싫다. 글자 파는 것도 싫고 내 영혼이 각자장 일은 하지 않을 거다. 저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나라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궐도 교서관도 텅 비어버리니 전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난살이를 하며 떠들던 저는 정신이 들었는가? 신만이들한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절은 참 평온하군요. 다른 절들은 외놈들의 방화 약탈로 참혹하기가 그지없던데요. 다행히 외놈들한테 약탈은 없었지만 승려와 노비들이 잡혀가고 흩어지는 바람에 늙고 병든 나만 이렇게 홀로 남아있다네. 그러셨군요. 그럼 전 이제 그만. 염려 말고 더 푹 쉬게. 이 절은 딱히 더 식구도 없다네. 스님. 이렇게 해서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 운명의 장난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스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불경을 인쇄할 이 경판을 새기고 있다네. 이 여럿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까 힘이 좀 붙이는구만 그래. 그토록 열심히 도망을 쳤는데 제 앞엔 또다시 활자를 깎는 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니, 손도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어찌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글자를 깎는 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요? 글자를 새기는 것도 기도와 같다네. 나 하나의 수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읽게 되면 온 나라의 구국의 기도가 널리 울려 퍼지게 되는 이 질세. 하지만 지난날 고려를 지키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새긴 각자공들의 정성을 알고는 있는가? 8만 대장경은 고려가 몽고족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고자 하는 염원으로 16년의 세월에 걸쳐 새긴 것이다.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만 장의 대장경 목판이 벌레 하나 쓸지 않고 소중하게 보존된 비결은 우리나라 목판 인쇄본 제작의 탁월한 기술에 있다. 목판 인쇄판을 만드는 법은 먼저 나무를 짠물 옹둥이에 오래 담궈 결을 삭힌 후 몇 년 동안 그늘에 말려 뒤트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사자공이 백지에 글씨를 쓰면 이것을 뒤집어 얹어 붙인 후 안각으로 파내며 글자를 새긴 후에는 오칠을 하여 말리며 순도 99%의 구리판으로 네 귀퉁이를 감싸서 완성했다. 원고지로 환산하면 30만 장, 600만 자가 넘는 글자를 새기면서 각자 공들은 글자 한 자를 새길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했다는데, 그러한 정성 때문일까 8만 대장경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다. 대장경의 각자 장인들은 글자 한 자 한 자를 새길 때마다 한 번씩 부처님께 절을 하며 나라를 위해 빌고
경판의 완성을 위해 빌었다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인 정신일세. 그런데 스님, 어쩌다가 손은... 아, 이거? 외놈들한테 잡혀가지 않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네. 외놈들은 우리 졸은 물론 온 나라의 장인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갔다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절에나마 경판을 완성해야 했어. 그래서 이 경판은 나라를 위한 기도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 전 그렇게 다시 글자를 파는 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훈련도감 군사들이 인쇄 일을 배우게 되자 전 몇 명 남지 않은 교소관 출신 장인으로서 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허구한 날 매나맞던 내가 선생이 될 줄이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열심히 배워둘 것을 말이야. 어허! 이거 아무래도 매를 들어야지 안 되겠구만. 내가 교소관에서 한창 활약할 때는 말이야, 글자 한자를 들 때마다 30대씩 매를 들었다. 정신이 나태한 놈에겐 매가 최고의 약이라고 했겠다. 어찌 내 놈들도 뜨거운 맛을 볼 테냐? 엄한 선생님이죠. 전란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 재료나 기술자가 부족했던 당시였기에 훈련 도감의 군인들은 목판 인쇄술을 배워 부흥시켰고 훈련 도감자라는 그럴듯한 글자체를 개발해냈다. 그들은 또한 이후 복구된 교소관의 인쇄 장인으로 들어가 나라의 인쇄 산업을 재건하게 된다. 각자장의 삶을 봤습니다. 네, 활자를 만드는 분들을 각자장이라고 했었군요. 그렇네요, 보니까요. 네. 예. 저 한자 한자 그 손으로 말이죠. 이야, 정말 힘든 작업이네요.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오늘 그 제대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각자 장인이신 김각한 선생이십니다. 이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한문이 이상한 한자에 이게 다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 한문이 다 이렇게 생겼죠? 아까 저 비디오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전부 다 이걸 글자를 뒤집어서 붙여서 뒤집어 새겨 가지고 이제 인출했을 적에는 바로 나오게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참 어렵겠군요. 예. 글자를 거꾸로 이 새긴다는 게. 그러면 각자장들은 한문도 한자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지만 물론 작업을 잘 할수 있겠죠. 알면은 더 좋겠죠. 네. 글자는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 글자의 흐름 어떻게 쓰여졌다는 건 알아야지 글씨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각자장이 이렇게 파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 한 판을 제작하는 데는요. 시간적으로요. 저들이 요거 팔라 그러면은 예.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단한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책이 그 아까 나무도 수질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러셨는데 어떤 나무가 이 작업하기가 힘드십니까?
하기 힘들다기보다 하기 예. 좋은 나무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예. 어떤 나무를 많이 사용하죠? 그 나무가 물으면은 핵이 달아나기도 하고 네. 또 이거 먹칠을 하거나 물칠이 가게 되면은 핵이 굵어집니다. 예. 그러면 핵이 이제 요 탈자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글씨 변형이 생기죠. 네. 예. 그래서 단단한 나무일수록 좋고 예. 이제 그 조직이 치밀해 가지고 물을 많이 흡수하지 않는 나무다. 네.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참 훌륭한 이 전통 이 인쇄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고 또 세계 속에 빛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기 좀 여러분들의 박수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예,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참 조선시대 출판 문화를 쉽게 볼 게 아니군요. 예, 그렇죠. 사실 뭐 활자라고 저희가 알려진 것들도 금속 활자나 또는 목판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속 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들어진 해에 따라서 이제 팔자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뭐 개미자라든가 뭐 갑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미년에 만들었다든가 갑인년에 만들었다든가 뭐 올해처럼 의류년에 만들었으면 의류자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글자 특성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좀 부족했던 점 이런 걸 보완하면서 새로운 활자를 만들게 되면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필에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붙여지는 그런 활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참 조선시대에는 쉬운 게 없었네요. 정성이 그러게요. 대단했습니다. 종이 만드는 것도 그렇고 활자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책 한 권 한 권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 참 책 구경하기도 참 힘들었었는데. 네. 예.